네, 앞선 리포트에서도 보신 것처럼 지역 유통업계의 지각 변동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은 없는지 집중 인터뷰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광진 대전경실련 기획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대전에 현재 백화점이 3군데 영업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유통업계 선두격인 현대와 신세계까지 들어오게 됐죠. 그야말로 유통업계 공룡들의 격돌이 시작됐다.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의 선택지가 넓어졌다. 이렇게 단순하게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우려되는 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이렇게 대형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몰들이 들어왔을 경우에 분명 지역 소비자들의 선택권은 넓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네. 문제는 이렇게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넓어진 만큼 지역의 유통 시장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요. 다양한 소비 패턴을 이루어진다면 가능하겠죠. 그런데 결국은 중소상권과 대형 유통업체들이 경쟁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네네. 소비자들의 선택이 대형 쪽에 집중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지역의 중소상권이 무너지면서 지역 유통업계의 질서가 흐트러지는 네. 이런 결과로 결국은 소비자들의 피해로 연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쉽게 생각했을 때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넓어지겠지만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이런 말씀이신데요. 대형 아울렛이 생기면 반경 10km에서 넓게는 20km까지 상권이 침체 위기에 놓인다라고들 하잖아요. 기존에 있던 백화점들이 위기감을 느낄 정도면 영세한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그 이상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예, 기존의 대형점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생활용품이나 먹거리 위주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변 상권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네네. 복합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전체 상권에 이게 또 가까이뿐만이 아니고 오히려 5km에서 10km 사이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지금 조사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또 이것들이 설사 상생협약이나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더라도 문제는 기존의 대형 유통점들이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대형 유통점들이 결국은 중소상권과 충돌하는 상품을 다시 구성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피해는 지역의 영세 중소상인들이다 이런 좀 생각입니다. 네, 이런 점이 우려되기 때문에 지역의 대형 유통업체들이 들어서기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상생이라는 명목으로 협약을 맺는데 이런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지역 상생 또는 상생 협약 이것이 마치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 문제점들을 갖추기 위한 하나의 이벤트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되어집니다. 전국의 모든 대형 마트들이 입점할 때 보면은 이런 것들을 항상 해요. 그런데 과연 이것들을 통해서 지역의 상권과 공존할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부 극히 제한된 일부의 업종이나 제한된 극히 일부의 상인들이 혜택을 보는 건 당연하지만은 나머지 대다수의 업종과 대다수의 상인들은 피해를 보고 있다. 또 일부에서는 이런 협약을 통해서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어겼을 경우에 자기들이 부담금을 납부하겠다 이렇게 협약을 하기도 하는데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실제로 협약을 했지만은 사업 초기부터 아예 그 분담금을 납부하고 자기들 하고 싶은 영업을 했던 경우도 있거든요. 결국 문제는 이것들이 법률적으로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권고사항이라는 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단 상생협약이 하나의 이벤트다라고까지 표현을 하셨습니다. 권고사항인 것이 문제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고 계신 거고. 사실 코로나19가 유통업계 격변의 시기를 앞당겼다는 분석이 많이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이 대세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되면서 오프라인 매출이 확연하게 줄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대형 유통업체들이 줄줄이 입점하는 게 과연 옳으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근 이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온라인이 점점 규모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급성장을 그렇죠. 하고 있는데요. 이전에도 온라인이 계속 성장을 해왔었죠. 그렇지만은 아직도 대세는 오프라인인 중심인 어떤 유통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 보니까 아직 그 부분에 대한 여력이 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문제는 지역에 이렇게 선점하고 들어옴으로써 지역에서 선두주자라는 어떤 인지도 향상이요 이런 것들을 통한 홍보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것들을 개발함으로써 개발 이익이 많이 창출되니까 그 개발 이익을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 하나가 존재하지 않나. 네. 이런 상황 속에서 대형 유통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좀 입점하는 것들이 아니냐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형 마트나 백화점은 그나마 법이나 조례로 입점이 제한되지만 이 아울렛이라든지 대형 쇼핑몰의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거, 이것도 문제겠죠. 결국 이제 유통산업발전법이나 상생법안 같은 경우 개정이 돼야 되는데요. 이것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접근해야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런 법률이 개정됐었어요. 근데 개정된 시기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대형 유통점들이 어느 정도 다 갖춰지고 난 다음에 대형 유통점들을 제한하는 법률 개정안이 되었거든요. 그러면서도 쇼핑몰이나 아울렛은 또 제한이 안 됐어요. 쇼핑몰이나 아울렛도 결국은 일정 정도 좀 포화 상태가 되면 또 제한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만큼 이제 정부나 정치권에 대한 이제 불신들이 있는 거죠. 예. 정책을 펼 때는 대다수 국민들을 보고 펼쳐야 되는데 대기업 중심의 어떤 정책들이 전개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정부나 정치권이 이런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영세 중소상인 중심의 어떤 판단 기준을 고 선제적으로 제도 개혁을 해나가는 것들이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집중 인터뷰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대전경실련 이광진 기획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